창업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난 절대 반대해.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 자, 내가 속초에 지금 3년째 살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 이제 나처럼 속초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한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기를 또 자기도 이제 속초에 와서 작은 식당이나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내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여행을 떠나. 뭐 자기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도 속초나 고성이나 양양에 내려와서 창업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회사 다니는 게 물론 힘들기는 하지. 하지만 우리도 창업을 좀 해봤잖아. 내 경험치를 다 통틀어서 이제 결론을 딱 내린 건 창업은 안 하면 좋은 거야.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고 해. 그 하는 순간 지옥이 아니라 더 심한 고통을 맛볼 수도 있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고 바닷가, 호수, 산 이런 거 생각해서 거기 가서 창업을 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맞아. 자기 지인도 서울에서의 그 삶이 힘들겠지. 여러 가지로 뭐 직장 생활도 힘들 테고 도시의 그런 그 번잡 그런 생활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난 탈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치, 이게 자칫 그냥 힘든 현실에서 도피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도피가 되는 창업은 난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초나 고성이나 양양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더 심한 외로움과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도시의 번잡함이 싫고 좋아, 나는 적은 돈을 벌 거야. 대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이런 소도시에 창업을 하고 싶어. 나는 돈을 적게 벌어도 돼. 하지만 내 아침과 저녁 시간, 내 시간을 갖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많은 돈을 벌지 않고 나만의 편안함도 누리면서 편안하게 장사를 하고 싶다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적게 번다는 그 기준은 얼마야? 최소한 월세, 유지비를 내고 내 인건비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 생각에 나는 반대를 하는 게, 속초에서 고성에서 양양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게를 오픈했잖아. 그 가게 하루 종일 문을 열었을 때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고객층이 되게 한정돼 있어. 인정.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월세나 운영비나 인건비 정도만 벌면 되겠다는 생각도 나는 사치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가게를 여는 순간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자. 월세, 운영비, 인건비를 과연 벌 수 있을까? 나는 벌 수 없다고 생각해. 생각보다 지방 도시라고 월세가 싸진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직객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잖아. 근데 그런 한정되어 있는 곳은 내가 원하는 가게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상권에서 월세도 사실 적은 월세가 아니야. 그 월세를 내고 운영비를 내고 또 내 인건비를 벌어간다는 그 계산법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장사도 별로 안 되고 손님도 없어. 일단 서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매달 임대료 내기도 빡빡하고 내 인건비는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좋아. 그러면 나는 그냥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고정비를 최대한 낮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사이즈의 매장을 찾는 거지. 월세 저렴하고 이제 그런 지역을 찾는다 이거잖아. 사실 이것도 나도 뭐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지. 월세가 좀 저렴한 곳에서 가게를 열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는 거야. 뭐 인스타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손님이 찾아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게를 열 수는 있겠지. 장사라는 거는 나는 힐링이나 내 마음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장사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내가 편안하게 장사하고 싶다면 왜 굳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시골 바닷가에서 어디 카페 같은 데서 그냥 매일 그 카페를 출퇴근하듯이 다니면서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면 돼.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우리 지금 이 시골 도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 뭐 서핑도 있을 테고 등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장사를 해야 돼? 처음에 바로 얘기했지만 나는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야. 서울이 됐든 시골 도시가 됐든 돈 버는 거에 대한 집념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봐. 서울의 어떤 치열한 삶이 싫어서 조금의 여유로움을 위해서 지방으로 온 건데 지방에서조차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면 창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방 도시라고 해서 치열한 삶이 없는 게 아니야. 새벽에 항구에만 나가도 저 멀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오시는 선장 어부님들 포함해서 그 항구에서 그 고기를 경매를 통해서 많은 상인들이나 사장님들이 편안하게 사시는 게 아니야.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시고 식당 하시고 카페 하시는 분이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나는 다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 특히나 1년 이상, 2년 이상, 최소 5년, 10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더 드리고 친절하고 해야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나는 자영업의 현실이라고 보거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든 지방도시든 장사는 나는 곧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전쟁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열었을 때 그때 월세라도 내려면 하루하루가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단 1시간도 쉴 수 있는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어떤 풍경을 보면서 가끔 들어오시는 손님들한테 접객을 하고 친절하게 조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 내 생각은 1년도 못 가서 다시 나는 가게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그렇게 짧게 하고 마무리하진 않지 않을까? 더 오래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오래 버티면 언젠가는 남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가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가게 문을 열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식당을 해. 음식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자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 손님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내가 아침에 준비한 재료들을 그날 다 버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재료를 다 버리는 그 시점이 올 거야. 또 내가 매일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료를 준비했지만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재료 다 버려야 돼. 매출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돈 버는 재미도 없어. 손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는 가장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하잖아. 그 결심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결심은 작심삼일이야. 오래 못 가. 3개월, 6개월 되면 내 마음이 지쳐버리거든. 지쳐버리는 건 딱 두 가지야. 일단 돈을 못 벌어. 두 번째는 내가 쓰는 돈이 더 많아.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그 가게 자체가 처음에는 나만의 힐링이 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왼수같이 보일 때가 생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준비한다? 나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어떤 가게를 볼 때 찾아다니다 보면은 임대가 나온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도 요즘은 오프라인 상권들 임대문이 붙여져 있는 곳이 많아. 그만큼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적객해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 거야. 근데 하물며 사람이 없는 이 시골 도시에서 우리가 길거리를 다녀보면 임대문의가 붙여져 있는 가게들이 엄청 많아. 그냥 권리금도 없어. 그냥 들어가서 장사하면 되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나만의 힐링을 찾아서 이런 시골 도시 바닷가에서 창업을 하겠다? 그거는 너무 쉬운 발상이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에서 창업을 꿋꿋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지. 아직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거를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 첫 번째는 대도시가 아닌 시골 도시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야. 지출 규모를 많이 줄여야겠지.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 목표를 올리겠다는 그 목표, 그 기준치가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벤치마킹이라는 걸 다니잖아. 맛있는 집이나 잘 되는 집만 다니려고 해. 내가 창업을 하면 최소한 저 사람만큼은 내가 성공하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거든. 그만큼 시골 도시에서 누구나 다 알려진 맛집이나 이런 브랜드가 되기까지는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겠어. 이 유명한 식당이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지도가 쌓였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알려졌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올라간 거야.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그냥 취업하면 돼. 그냥 식당이든 무엇이든 내가 몸이 건강만 하면 남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충분하게 넘쳐. 먼저 취업을 해서 최소한 1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면 돼. 처음부터 돈 벌 수는 없어.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생활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 생각은 어때? 그건 동의해. 가게 문 연다고 바로 대도시처럼 사람들이 우르르만 들어오지는 않아. 자,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 도시에 와서 창업하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나는 한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1년 이상 내가 그 가게를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돼. 1년이면 좋은데 나는 내 욕심은 3년은 그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3년 너무 긴가? 3년은 버텨내야지 자리를 잡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먹고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가게를 매일같이 문 열고 문 닫을 때 매출이 안 나와도 내 마음이 편해. 내가 처음에 창업을 준비할 때 먹고 살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줄어들어도 그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서 1년, 2년, 최소한 2년,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한다면 나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게 문 열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써가면서 가게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필수 조건이 있지. 시골 도시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야.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어. 가장 이제 알려진 이제 홍보 툴이잖아. 그래서 내가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블로그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인스타그램 사진 잘 찍는 게 중요하잖아. 시골 도시에 와서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유튜브 편집 기술이나 인스타그램 사진을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배워갖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초반에 내가 창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대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오신 분들 창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돼버렸어. 자기가 자꾸 질문을 창업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 내가 이런 일 하게 됐는데, 나의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 확고해. 창업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방법도 있지. 처음에 창업하지 말고 1년 살기 해. 시골 도시에 와서 1년 동안 내가 그냥 살아보는 거야. 창업도 하지 말고 여기저기 내가 가고 싶은 가게들만 다니면서 시장조사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살아봤더니 도시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 평생 여기서 살아도 되겠어. 그런 결심이 생겼을 때 창업을 하게 되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1년 살아보는 방식 괜찮은 거. 1년 정도 살아보면서 나만의 기술을 찾고 내가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1년 정도 살아봤을 때 이 도시가 싫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보면 왜 대도시 창업과 소도시의 창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대도시하고 소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난 유동인구라고 생각을 해. 대도시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소도시는, 작은 도시는 물건을 팔아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게 문을 열었어. 내가 그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극진한 정성과 서비스와 또 맛있는 요리나 상품을 제공하면 고객이 내일도 올 수 있어.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그 손님한테 극진한 서비스와 맛있는 요리와 상품을 제공해도 멀리서 오신 분이면 내일 오실 수 있을까? 다시 오실 수 있나? 단골 확보가 어려운 거죠. 하나 지방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매력이 대도시보다는 낮아. 사람 수가 제일 중요한데, 대도시하고 소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단골 확보라고 생각을 해. 그래, 이 창업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꿈을 갖고, 창업은 사실 되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지. 내 마음가짐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받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야. 기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연한 동경,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사실 창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이상적인 마음으로, 현실적으로는 되게 냉정한 거지. 창업이라는 건 어쨌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는 건데, 너무 가벼운 마음, 동경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잘못된 거 같아. 내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친구분한테 창업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고,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 도시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제 살아보는 게 중요하겠지. 나만의 SNS 채널을 준비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1년 후에 그 도시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창업을 준비할 때 내가 지금 6개월, 1년 동안 잘 키웠던 SNS 채널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겠지.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이주하는 거는 반대해.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속초살이를 하면서 창업 준비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는 건 좋은데, 사람이 계속 놀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자기만의 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봐. 뭐 책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할 수 있나? 바닷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귀화학교라는 곳이 있어. 농사 짓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사 짓는 법 예비 기농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 농업기술센터가 또 스마트해져서 농사 짓는 거 포함해서 내 농산물을 온라인에 팔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교육을 진행을 해. 또 기후학교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교육도 하지만 해산물이나 바다에서 난 수산물 있잖아. 귀화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을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육 과정들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귀촌 창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넓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기회에 귀화 창업이나 귀촌 창업이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어때? 왜냐면은 궁금한 내용이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되지?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이런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어.